더불어민주당의 이 김원경 혁신위원장, 이 개인 사생활이 폭로되면서 이 진위를 놓고 공방도 벌어지고 있지만, 그러나 이미 이 신우이가 폭로했다는 점, 가장 가까이서 지켜봤다는 점, 그리고 가족 이야기, 내면한 이야기라는 점, 아주 구체적이라는 점에서 여러 가지 지금 비판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문제는 여기에 대해서 이 김원경 위원장이 전혀 반응을 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이 아닌가 하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고, 대신에 이 아들이 이런 부분에 관해서 틀린 부분이 있다라고 이야기했지만, 그러나 그 부분도 자폭했다는 그런 비판도 있습니다. 자, 아들이 반응을 했다가 오히려 더 큰 은밀한 내막을 다 폭로했다, 이런 것도 있고. 자, 이 매제라고 하는 사람, 그러니까 김원경 남편 고인이 되는데, 이 매제라고 하는 사람들도 김원경의 신우이 주장이 맞다, 이렇게 주장을 해서 갈수록 상황이 커지고 있습니다. 자, 혁신위원장, 교수, 자, 이런 금감원의 부원장을 지냈던 인물이 개인 가정적으로 굉장히 문제가 많다 하는 지적을 받고 있으면서 여러 국민들이 여기 비판의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느끼는 감정성 그대로 노출되어 있고, 여기에 많은 분들이 분노를 하고 있습니다. 뭐 시어머니, 가족, 재산, 남편 문제, 이런 것들이 다 함께 들어져 있고, 그리고 권력, 뭐 이런 것들이 함께 들어있다 보니까 여기에 지금 국민 분노가 터지면서 오늘 보니까 한 작가가, 이현실 작가가 본인 페이스북에 이 김원경 사퇴하라, 혁신위원장 사퇴하라 라고 하면서 작가가 쓴 이 글들이 많이 회자되고 있습니다. 곳곳에 SNS를 통해서 올라가고 있는데, 여기 보면 김원경 혁신위원장에 대해서 당장 깨끗이 사퇴하라, 누구를 혁신하고 또 무엇을 혁신하겠다고 자리 보존하냐,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자, 당신 말대로 시아버지를 18년간 모셨으면 잘 모셨던, 그렇지 않던 시댁에서 저러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국민이 당신보다 더 똑똑하다는 것을 명심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별다른 반응이 없는 것은 반성의 시간으로 보여지지 않는다. 요즘 어르신들도 늙는 것도 서러운데 공경은커녕 무례함이 도를 넘고 있다. 당신까지 기름을 쏟아 부었다, 이렇게 질타했습니다. 자, 내가 만약에 김원경 당신이라면 무조건 국민 앞에 무릎을 꿇고 깊이 사죄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깨끗이 물러나겠다, 이렇게 말하고, 자, 시간 끌지 말고 세금으로 월급 주는 국민 뜻 받들어서 당장 사퇴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자, 이 이현실 작가, 항상 활동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현실 작가가 쓴 페이스북 글을 전문을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뭐 비속어도 있고 상스러운 표현이 있어서 그거는 제가 다른 표현으로 바꾸겠습니다. 자, 18년 동안 모셨다와 XXX 반응,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김원경, 나는 사람에게만 존칭을 쓴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준엄하게 경고한다. 너 당장 깨끗이 사퇴하라. 혁신위원장, 내가 감히 누구를 무엇을 혁신하겠다고 지금도 자리를 보존하고 있느냐,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1965년생이구나. 뱀띠겠지. 나도 60년대 중반에 한반도, 그것도 남한에 태어나 너에게 이런 글을 쓰게 된 것도 악연이구나. 다 시절 인연이겠지. 이 또한 하늘의 뜻일지 모르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만 묻겠다. 너의 혀가 과연 인간의 혀에 해당되느냐, 아니면 독사 중에 가장 맹독을 가진 블랙 맘바의 날름거리는 혓바닥이냐,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어찌 인간의 입에서 나오는 말마다 내 귀에는 마귀의 음성으로 들릴까? 뱀꽃의 혀로 보일까? 이렇게 적었습니다. 그러면서 외국의 도교 사원에 가보면 살아생전에 구업을 많이 지으면 어찌 되는지 형상화시켜 놓은 게 있다, 이렇게 말하면서 긴 혓바닥을 발등까지 오게 떼어내서 칼로 자르는 모습, 또 피가 낭자한 지옥상이 있다. 너는 지금 대한민국 국민이 내 혀를 자르고 있음을 못 느끼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김원경의 혀를 자르고 있음을 못 느끼느냐 하고 지금 묻고 있는 것입니다. 자, 미국에 산다는 신우이, 지금은 서로 인연을 끊었겠지만 장문의 글을 올렸다고 하면서 오죽하면 그랬을까? 내가 아무리 머리가 아둔해도, 여기 말하는 내는 당신입니다. 김원경 씨가 아무리 머리가 아둔해도 지혜가 없고 정치 언어를 몰라도 눈치가 없을지라도 일부 함은 5월 비상이라는 말은 최소한 알겠지. 일부 함은. 그러니까 여인이 원한을 품으면 5, 6월 달에도 비상, 서리가 내린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신우이가 저리 나올까 싶다. 내 말대로 시아버지를 18년간 모셨으면 잘 모셨던, 그렇지 않던 시댁에서 저러지 않는다. 신우이 옳게라는 껄끄러운 사이에서 그럴까? 천만의 말씀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신우이가 옳게가 친자매처럼 어쩌면 그 이상 잘 지내는 경우도 있다. 내가 그랬다.
나에게는 손위 시누이가 3명이나 있다. 나는 단 한 번도 시집살이를 해본 역사가 없다. 시어머니와 친정어머니는 띠동갑이다. 12살이 더 많으신 시어머니께 나는 더 잘 해드렸다. 그 이유는 피부치 친정어머니든 또 피 한 방울 섞이지 않는 시어머님이든 존경했다. 두 분 다 가난한 나라 어려운 시대를 살아오셨기 때문이다. 그저 인간적으로 안쓰러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시어머님이 연세가 더 많아서 상대적으로 일찍 돌아가실 걸 우려해서 비싼 한약도 먼저, 그리고 해외여행도 먼저, 용돈도 더 많이 들였다. 미국에 산다는 너희 시누이 진술이 워낙 상세하다. 이렇게 말했어요. 상세하다. 너희 아들이 직접 썼다는 대필인지는 알 수도 없다. 너희 아들이 직접 썼는지 또는 대필인지는 알 수도 없다. 그러니까 그 아들 쓴 편지가 누가 불러주고 대신 썼는지도 알 수 없다는 겁니다. 고모의 글을 반박하는 글 역시 한 줄도 빼놓지 않고 2번씩 읽어보았다. 무엇이 진실이고 무엇이 거짓이든 완전히 콩가루 집안이구나. 이렇게 적었습니다. 자, 일반적인 상식대로라면 웬만한 사람은 창피해서 더 이상 얼굴을 들고 한국에서 살지 못할 지경이다. 낯이 뜨거워 야반 도주를 하거나 지리산으로 은둔이라도 하지 않을까. 차라리 외국의 시골 마을로 도망가서 조용히 숨어 살 일이다. 내 시누이가 미주 한국일보에 기고한 글을 또한 읽어보았다. 너는 평소 성향이 친문이고 반윤 성향이라지. 그건 내게 중요하지 않다. 자, 나는 평소 여야나 좌우에 관심을 두지 않는다. 누구든지 오직 사람다운가, 사회와 국가, 더 나아가서 지구촌에 도움이 되는 사람인가만 본다. 인간으로서 기본이 되어 있으면 최소한 사람다우면 나는 버리지 않고 끝까지 품거나 용서도 한다. 그러나 금수못하 못하거나 마귀과에 속하는 자들은 인연을 칼같이 자른다. 최근에도 2명을 가차없이 내 인생에서 버렸다. 그리고 내 인생에서도 싹 지운다. 나는 오늘 이후에 김원경이라는 마귀는 지우련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에게는 108가지의 번뇌가 있다고 한다. 너는 역사 이래 한 가지 번뇌를 더 추가하는구나. 국민으로서 너에게 자결도 하지 말라고 권유를 하고 싶은 심정이다. 미국같이 1800년형을 내려 감옥에 가두고 싶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즘 흉기를 들고 길거리에서 설치며 무고한 행인들을 찌르는 정신병자들도 있다. 그들은 한 사람씩 죽였지만 너는 국민의 심장을 집단으로 난도질하고 있으니 사형도 아깝다. 사람을 면도날로 그으면 잠시 아프지만 말로 찌르면 평생 간다. 왜 내가 외대를 다녔다고 하지. 그동안 내가 보아온 외대 출신들은 모두가 애국자였다. 하나같이 멋진 대한민국 국민이었다. 너도 교수를 했다지? 대한민국 교수들의 얼굴도 먹칠을 하는구나. 멋진 교육자들 도매금으로 넘어가게 하지도 마라. 내가 당의 중책을 맡았다는데 웃기는 소리도 하지 마라. 너 같은 인간 쓰레기과를 국민들은 원치 않는다. 우리가 왜 단잠 못 자고 일해서 세금을 내서 너의 부귀영화에 들러리를 써야 하는지. 또 한 가지 명심해라. 국민이 너보다 더 똑똑하다는 것을. 이후 여하를 막론하고 이 정도 상황이면 그 자리를 스스로 떠나는 게 상식이다. 무엇을 혁신할 자격이 있는지 입이 있으면 당당하게 말을 해보라. 참으로 한심하구나. 이렇게 적었습니다. 지금 별다른 반응이 없는 것은 반성의 시간이라고 보여지지 않는다. 구화지문이라고 하지 않더냐. 구화지문. 자, 이 입은 화가 들어오는 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의 간사한 혀가 대한민국 1천만 명 가까운 어르신들을 기만하고 조롱했다. 내 눈에는 그분들이 재활용도 할 수 없는 태물로 보이더냐?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자, 어르신들이 자결을 하고 싶은 심정이라 일 것이다. 늙는 것도 서러운데 그 무슨 막말이더냐. 대한민국이 어르신 공경은커녕 무례함이 도를 넘는데 너까지 기름을 쏟아붓고 있구나. 이렇게 질타했습니다. 자, 선거권 얘기한 내 아들의 사고방식도 문제다. 모든 사람에게 최초이자 가장 가까운 선생님은 바로 어머니다. 너에게 평소 무엇을 배웠으면 그런 말을 했을까?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은 법. 자식 교육이라도 똑똑히 시켜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 역시 머지않아 60줄에 들어선다. 지난 30년 세월도 지나고 보면 자, 순식간이다. 앞으로 360개월 후에 내가 숨을 쉬고 있을지 아니면 관 속에 들어가 있을지 모르겠다. 너도 늙고 병들며 죽는다. 천망회해 소이불루라고 했다. 천망회해 소이불루. 자, 이것은 지금 보니까
하늘의 그물은 굉장히 넓어서 눈은 승기지만 선한 자들에게는 선을 주고 악한 자에게는 앙화를 내리는 조금도 빠뜨리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노자의 도덕경에 나오는 거. 하늘의 그물은 굉장히 넓기 때문에 승기지만 선한 사람에게는 아주 선을 주고 악한 사람에게는 조금 더 빠뜨리지 않고 다 걸러낸다는 겁니다. 자, 이게 지금 김은경 관련해서 이 작가가 쓴 글 중에 나옵니다. 왜 사람들이 인터넷으로 오프라인에서 김은경에게 XX니 또 저 XX니이라고 할까? 너로 인해서 대한민국이 한여름 매미떼 울음소리보다 더 시끄럽고 요란스럽다. 김은경, 너는 세금을 받아 먹으며 도대체 뭐하는 인간이냐? 자, 평소 욕을 하지 않는 나도 욕 좀 해야겠다. 이렇게 하면서 나쁜 XX, 남편도 뭐뭐한 X가 참 뻔뻔하기도 하지. 남의 집 귀한 아들을 어떻게 해놓고 무슨 잔말이 그렇게 많으냐? 너도 아들을 키워봤겠지. 바라보고만 있어도 사랑스럽지 않더냐? 금쪽 같은 자식이 아니더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내 자식이 귀하면 남의 자식도 귀한 법. 너의 시부모님이나 시댁은 내 남편의 죽음이 천추의 한이 되었다. 그 한을 어디다 풀까? 자, 너 같은 XX가 잘못 들어올까봐 내 아들도 독신으로 살게 해야겠구나. 만약 내가 김은경이라면 무조건 국민 앞에 무릎 꿇고 깊이 사죄하겠다. 그리고 깨끗이 물러나겠다. 이미 너는 끝났다. 앞으로 18,000년이 흘러서도 내 이름 석자 김은경이 역사에 어찌 기록되어 있을까? 자,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고 했다. 너는 지금 대한민국 여자들 평균 수명으로 볼 때 대략 300개월쯤 살 날이 남았구나. 그러나 사회적으로 이미 죽었다. 국민이 너를 더 이상 사람으로 안 본다. 시간을 끌지 말고 이제라도 내게 세금으로 월급 주는 국민의 뜻을 받들어라. 당장 사퇴하라. 이렇게 적었습니다. 이재명이를 살해하지 않을 경우 서울 모처 도서관에 시한폭탄을 폭발시키겠다고 협박, 국회와 경찰 등 당국이 이재명 신변 경호 강화와 폭발물 탐지 등 대응에 나섰습니다. 오늘 관계당국에 따르면 야마오카 유와키라는 일본인이 지난 7일 0시 29분쯤 서울시 공무원 등 여러 명에게 이메일을 발송해서 8월 9일 오후 3시 34분까지 이재명을 살해하지 않으면 서울시 소재 도서관에 설치한 시한폭탄을 터뜨리겠다며 협박 취지를 밝혔다고 합니다. 이에 대한 신고가 오늘 오후 4시 46분쯤 서울경찰청에 접수되었고 당국은 우선 이재명에 대한 신변 경호 강화에 나섰습니다. 이재명이가 국회 내에 있는 경우 국회 경호기획관실에서 신변 경호를 수행합니다. 아울러 국회는 경찰청에 이재명에 대한 특별 경호를 요청했습니다. 또한 협박 이메일에서 도서관을 폭발물 설치 장소로 언급한 만큼 국회는 특히 국회 도서관에 대해서 경찰 특공대 폭발물 처리반의 폭발물 탐지를 요청, 실제 경찰이 이날 오후 4시 45분쯤 국회에서 폭발물 탐지 작업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어서 빨리 범인이 검거되길 바랍니다. 이재명이가 아무리 지은 죄가 많고 밉다고 하더라도 엄연히 대한민국은 법의 지배를 받는 법치국가입니다. 대한민국의 사법 시스템에 따라서 이재명의 중대 범죄를 단죄하고 응징해야 하는 것이지 사적으로 이재명이를 살해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다행히 경찰력이 신속하게 움직이고 이재명이에 대한 신변보호 조치도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제 더 이상 이재명과 민주당도 이재명에 대한 중대범죄 의혹에 대한 수사를 두고 정치 탄압이니 뭐니 야당 탄압이니 뭐니 개나발 불지 말기 바랍니다. 공명정대한 윤석열 정부는 이런 이재명이에 대해서도 그 생명을 보호해주기 위해서 발빠른 조치를 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옛말에 이 성경 말씀이죠. 이 죄를 미워하되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는 말이 있습니다. 저는 사실 죄가 무슨 잘못이냐, 이재명 저놈이 나쁜 놈이지 이런 생각도 들지만 그래도 사적으로 단죄하고 응징하는 일은 지양해야 하겠습니다. 이재명이도 자신을 살려주기 위해서 발빠르게 움직이는 윤석열 정부의 행정력과 치안활동에 대해서 앞으로 항상 생명의 은인으로 모시고 자신을 둘러싼 각종 범죄 의혹 수사와 재판에 성실히 임해서 대한민국의 사법 시스템하에서 지은 죄값을 달게 치르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속보 전달해드립니다. 한 일본인이 이재명을 살해하지 않으면
대한민국 서울 모처에 설치한 이 도서관에 설치한 이 폭발물을 터뜨리겠다는 이 협박 신고가 접수되어서 지금 경찰 특공대가 국회 도서관에 출동하는 등 난리가 났습니다. 다행히 이재명이의 생명줄은 아직 붙어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으며 이재명이에 대한 신변 강화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 소식 저희 시청자분들에게 첫 번째 소식으로 전달을 해드렸습니다. 자, 다음 소식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폭발물 관련 뉴스가 많습니다. 광주 지역, 이 전라도 광주입니다. 이 전라도 광주 지역의 백화점과 야구장, 그리고 버스터미널, 기차역 등 주요 다중 밀집 시설을 암시하며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테러 예고글이 온라인에 올라왔다는 신고가 접수되어서 경찰 등 당국이 대응 태세를 높이고 있습니다. 지난 3일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서현역 인근 AK플라자 분당에서 묻지마 칼부림 사건이 발생한 후 온라인에 이어지고 있는 칼부림 또는 살인 예고글의 일환으로 분석이 되는데, 광주 북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오늘 오후 4시 50분쯤 폭발물 설치글이 온라인상에 올라왔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해당 글에서는 오늘 백화점, 야구장, 터미널, 기차역 가지 마세요. 경고합니다. 오늘 다 터집니다. 총 7개 준비했어요. 라고 쓴 글이 올라왔습니다. 이 글에서 특정 지역을 언급하지는 않았으나 신고가 광주경찰에 접수된 상황인데, 경찰은 이날 프로야구 경기가 예정이 된 광주 기아 챔피언스 필드에 경찰력 50여 명을 투입해서 순찰을 강화했습니다. 오늘 오후 6시 50분 기준으로 기아 챔피언스 필드에서는 LG 트윈스 대 기아 타이거즈의 경기가 진행 중입니다. 또 광주 송정역과 광주 신세계백화점 및 바로 옆 광주 종합버스터미널, 유스퀘어 등은 물론이고 전국 다중 밀집시설에 대한 경계를 강화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현재 글 작성자를 추적 중인데, 경찰은 이 같은 살인 예고글 작성자에 대한 발빠른 추적을 통해서 오늘 오전 9시 기준으로 모두 67명을 검거했습니다. 검거된 피의자의 52%, 즉 절반이 넘는 34명이 10대 청소년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여기에는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촉법소년들도 다수 포함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경찰은 살인 예고글 작성자가 범행을 준비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살인 예비 혐의를 적용해 엄벌하겠다고 강조했는데, 이 지금 아직까지 정신을 못 차리고 이 경찰 행정력을 낭비하게끔 하는 이런 장난성 허위글 게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다시는 유사 상황에 우리의 행정력이 분산되고 그리고 소모되는 일을 막기 위해서라도 이 같은 이 살인 예고 장난 글이라고 하더라도 모조리 다 잡아다가 엄정 처벌을 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소식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이가 제정신이 아닌 것 같습니다. 민주당이 자폭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 원전 오염 처리수 관련 간담회에 초등학생 어린이들을 불러서 이들에게 활동가라는 이름을 붙이고 윤석열 대통령과 일본을 비난하게 시킨 겁니다. 활동가라는 것은 시민단체 회원 등을 가리키는 말인데, 이날 민주당의 이 황당한 행사는 유튜브로 생중계되기까지 했습니다. 민주당은 오늘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투기 저지를 위한 아동 청소년 양육자 간담회라는 제목의 행사를 열었는데, 이날 행사장에는 부모를 동반한 어린이 다수가 참석했습니다. 일부 아동 참가자는 회의 시작 전 참석자 소개 때 자신의 이름이 불리자 부끄러운 듯이 어머니에게 안겨서 얼굴을 숨기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이 어린 친구들, 어린이들을 활동가라고 불렀고 유튜브 중계 화면에도 그렇게 소개됐습니다. 이날 아동 활동가를 대표해서 모두 발언을 한 초등학교 2학년 김한나 어린이는 어린아이가 무엇을 아냐고 하지 마세요. 저는 활동가이고 제 의견을 말할 수 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주에 저는 교회 수련회를 다녀왔다. 친구들과 바닷가에서 파도를 탔다. 너무 재밌었다. 그때 나는 후쿠시마 바다를 생각했다. 그것도 안전하고 행복한 바다일까? 저는 영상으로 후쿠시마 핵 발전소를 봤다. 너무 위험해서 사람이 들어가지 못했고 로봇가 촬영을 했다. 그런데 거기서 나온 위험한 물을 바다에 버린다고 저는 무지 놀랐다고 했습니다. 이어서 내가 제일 싫은 것은 우리나라 대통령이 핵 오염수를 바다에 버리는 것을 찬성했다는 것이라며, 만약 저나 제 친구 누군가 대통령이라면 핵 오염수를 바다에 버리는 것을 절대로 막았을 거다. 우리처럼 오염수를 버리는 걸 반대하는 국민도 많다.
모두 힘을 합치자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우리나라도 위험한 핵 발전을 당장 멈추자며 저는 핵 발전소보다 더 무서운 말을 써야 한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경주 월성에 사는 5살 동생도 피폭이 되었다. 너무 속상하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날 행사에 불려나온 어린이들은 후쿠시마 원전 오염 처리수 방류를 반대하는 내용의 그림을 그려서 공개하기도 했는데 이재명이는 이 어린이들 앞에서 지속가능한 지구, 미래 세대도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살아갈 권리를 보장하는 것은 현 세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가장 중요한 책무라며 핵 오염수 배출 문제는 얼마든지 피할 수 있는 피해야 하는 문제인 것이 분명하다. 지금 당장 시급한 장기적으로 미래 세대에 크게 해를 끼칠 것이 분명한 핵 오염수 배출 문제에 대해서 총력 단결해서 대책을 강구하고 저지할 때가 된 것 같다고 했습니다. 이 같은 추태에 대해서 국민의힘 황교안 수석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이재명이가 휴가 동안 궁리한 게 고작 아이들을 선동의 도구로 이용하는 것인가라며 정치인을 떠나서 어른으로서 참으로 부끄럽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날 모두 발언을 한 김한나 어린이의 양육자는 김한나는 활동가로서 탈석탄법 활동, 노키즈존 발언 등 다양한 활동을 해왔다며 아동은 자신의 주장을 말할 권리가 있으며 자신의 권리 및 이해관계에 관한 것에 의견을 펼칠 수 있다고 주장을 했는데 이거 제가 봤을 때는 이거 아동학대에 해당하지 않나 강하게 의심이 됩니다. 한편 지난달 국제원자력기구 IAEA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 계획에 관한 최종 보고서에서 안전기준과 일치한다는 결론을 내렸는데 이에 대해서 민주당은 깡통 보고서라고 과학적 권위까지 부정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선동을 위해서 민주당이 국제기구마저 돌팔이 취급을 하니 도대체 어느 나라 정당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을 했는데 이제는 어린 아이들까지 자신들의 정치적인 목적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 동원을 하니 제가 정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기가 찰 뿐입니다.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 의장은 오늘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어린이들은 가짜뉴스와 선동이 아닌 과학을 배워야 한다고 일침을 가했습니다. 박대출 의장은 지금 민주당이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 간담회에 초등학생 어린이들까지 불렀는데 이 어린이들에게 활동가라고 부르며 대통령과 일본을 성토하게 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도대체 거대 야당 대표와 국회의원이라는 사람들이 어린이들과 함께 정치고 가득한 그림을 들고 사진까지 찍었으니 나라 꼴이 도대체 이게 뭐냐고 개탄을 했는데 눈과 귀를 의심했고 마치 북한인 줄 알았다는 겁니다. 듣고 보는 내내 자신이 부끄러웠다는데 어린이들까지 선동정치에 끌어들이다니 이게 과연 어른이 할 일이냐. 이거는 정말 아니다. 동심마저 거짓 선동으로 물들이는 위험한 오염정치다. 정치를 떠나 사람으로서 해서는 안 될 막장 정치다. 이재명의 타락정치 더 늦기 전에 멈추어라. 괴담은 과학을 이길 수 없다. 아이들은 선전선동이 아니라 과학을 배워야 한다고 일침을 가했는데요. 저희 시청자분들께서는 박대출 정책위 의장의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100%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괴담 선동도 부끄러운 일이지만 괴담 선동에 어린아이들을 동원하는 것은 정치인이기 이전에 인간으로서의 자격을, 어른으로서의 자질을 의심하게 만드는 추태 중에 상추태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다시 한번 속보 전해드리고 오늘 방송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 일본인이 이재명이를 살해하지 않을 경우 지금 서울 모처 도서관에 설치해놓은 시한폭탄을 폭발시키겠다고 협박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지금 국회와 경찰 당국 등이 이재명에 대한 신변보호를 강화하고 폭발물 탐지 등 대응에 나섰는데 야마오카 유유키라는 이 일본인이 서울시 공무원 등 여러 명에게 이메일을 발송해서 내일 오후 3시 34분까지 이재명을 살해하지 않으면 서울시 소재 도서관에 설치한 시한폭탄을 터뜨리겠다고 협박하고 나섰습니다. 당장 당국은 이재명에 대한 신변 보호에 나섰는데 아직 이재명이 살해당하지는 않았습니다. 이재명의 생존이 확인되었으니 그 부분은 저희 시청자분들께서 아쉬워하지 않으셔도 그 부분은 걱정